한겨울의 서울, 하늘 다이나믹스 본사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박태진은 아침 일찍 출근해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모니터를 켰다. 회사의 회의실 예약표에는 오전 9시 분기 실적 검토 미팅이라는 글씨가 또렷했다. 그는 이미 밤새 데이터를 정리해 보고서를 완성해 두었지만 그날 발표를 맡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다. 새로운 중국인 이사 리차오였다. 리차오는 상하이 본사에서 파견된 경영 전략 담당자였다. 처음 서울지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는 팀원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늘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효율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그의 말에는 단 한 줄의 여백도 없었다. 박태진은 그가 말하는 효율이 사람을 빠르게 교체하는 속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모든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리차오는 회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실적을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감정은 배제합시다. 박태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직감했다. 리차오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화면에는 그래프들이 차례로 떴다. 숫자는 냉정했고 목소리는 더 냉정했다. 이 수치는 비효율의 결과입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특정 부서의 그래프를 가리켰다. 특히 데이터팀, 분석 속도와 정확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묵직해졌다. 그 부서는 바로 박태진이 이끄는 팀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 그에게 쏠렸다. 누군가 작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박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없이 펜을 돌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리차오는 의도적으로 그 침묵을 길게 끌었다. 박 팀장,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처럼 들렸다. 박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근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모델의 안정화가 완료되면 리차오가 말을 끊었다. 비즈니스는 예측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식었다. 박태진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 속 그래프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 보였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공허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버튼 위에 불빛이 하나씩 꺼지며 내려갈 때마다 가슴속에서 뭔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페이지마다 숫자와 표식,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 빽빽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리차오가 모르는 방식으로 조용히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리차오는 매일처럼 회의실에서 박태진을 언급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 차분했지만 단어마다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데이터팀의 보고서는 여전히 늦습니다. 박 팀장, 이건 습관입니까? 모두의 시선이 또다시 한 곳으로 향했다. 박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분석 절차를 더 빠르게 조정하겠습니다. 리차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정이 아니라 교체가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날 오후 사무실 복도에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마주쳤다. 리차오는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영어로 말했다. You work hard, but hard work doesn't mean good results. 박태진은 짧게 대답했다.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차오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끝난 뒤에 말합시다. 밤이 깊어가도 박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모니터에는 수백 개의 데이터 행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숫자 하나하나를 조정하며 새로운 모델을 시험했다. 눈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선명했다. 결과로 보여준다. 그게 나의 대답이다. 며칠 뒤 본사 임원진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리차오는
단상 위에서 유창하게 영어로 보고를 이어갔다.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슬로건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가 인용한 대부분의 수치는 박태진 팀이 만든 분석 결과였다. 이 모든 개선안은 경영진의 지시와 전략 덕분입니다. 리차오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누군가 박태진을 바라봤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발표가 끝난 뒤 외국인 투자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데이터의 근거는 누구의 작업입니까? 리차오가 답하기 전에 박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팀이 담당했습니다. 리차오의 시선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는 곧 웃음을 지었다. 맞습니다. 박 팀장이 수고했죠. 하지만 방향을 잡은 건 저였습니다. 그 웃음은 얇았고 박태진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빛나는 도시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했다. 그는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오히려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숫자로 말한다. 박태진은 요즘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새벽 3시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이 방 안을 채웠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숫자와 씨름했다. 데이터의 흐름을 읽고 결함을 찾아내고 다시 계산을 반복했다. 리차오가 남긴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 말들을 연료처럼 삼았다. 그의 노트북 옆에는 아내가 생전에 써준 메모가 하나 있었다. 당신은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그 글씨는 흐릿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다. 그래프 위의 수치들이 마치 숨을 쉬는 듯 움직였다.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야 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존재할 이유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사무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리차오는 회의 때마다 무표정한 얼굴로 데이터를 요구했다. 이번에도 결과는 기대 이하입니다. 그 말에 박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포기 아닌 확신. 그는 낮에는 보고서 수정, 밤에는 시뮬레이션. 그렇게 며칠을 보냈다. 커피는 식었고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잡혔다. 어느새 그는 동료들과의 대화도 줄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괴짜처럼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결과만이 진실을 말해줄 거라 믿었다. 하루는 데이터 서버가 멈췄다. 직원들이 당황했지만 박태진은 침착했다. 로그부터 확인하세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리차오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의 얼굴엔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쳤다. 그건 아주 미세한 불안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박태진은 손목을 주무르며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다. Run Analysis. 결과창에 숫자들이 떠올랐다. 그는 숨을 멈췄다. 오차율 0.2%. 이전보다 45% 개선.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폭발처럼 일어났다. 아무도 보지 못한 자리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엔 기쁨보다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숫자가 나를 말해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태진은 조용히 출력물을 들고 리차오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리차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박태진은 프린트를 책상 위에 놓았다. 지난주 분석의 수정 버전입니다. 리차오는 종이를 넘기며 말했다. 또 지연입니까? 아닙니다. 개선입니다. 그 말에 리차오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자 그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러나 그는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좋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확인하죠. 그 말은 인정도 칭찬도 아니었다. 하지만 박태진은 충분했다. 그는 문을 나서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은 리차오가 아니라 자신의 침묵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다음 주 본사에서 특별 회의가 열렸다. 리차오는 단상 위에서 냉정하게 보고를 이어갔다. 목소리는 완벽했고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묘한 초조함이 숨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팀의 비효율을 언급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균열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지연 원인은 명확합니다. 리차오는 말하며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래프 하나가 화면을 채웠다. 데이터 검증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했습니다. 박 팀장,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박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절차였습니다. 덕분에 오류율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멈췄다. 리차오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결과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의견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박태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곧 증명될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리차오는 그를 따로 불렀다. 박 팀장, 당신은 성실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실이 방해가 되죠. 박태진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결과를 내는데 방해가 된다면 성실이 아니라 집착이겠죠. 리차오는 미간을 좁혔다. 그 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며칠 뒤 박태진은 자신이 제안했던 개선안이 상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제 라인에서 리차오가 빼버린 것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서함을 닫았다. 분노보다 허무가 먼저 왔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는 한 언젠가 진실은 드러난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분석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전체의 흐름을 재구성했다. 모든 변수를 다시 계산하고 숨겨진 오류를 찾았다. 새벽이 되자 결과는 명확했다. 문제는 구조적이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리차오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프린트를 들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다음 날 아침 임원 보고 회의에서 리차오는 또 그를 지목했다. 박 팀장, 지난주 자료는 왜 제출이 늦었습니까? 박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래프가 바뀌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리차오에게 향했다. 그도 그래프를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잃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박태진은 주말에도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 불이 꺼진 층에서 유일하게 켜진 모니터 불빛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숫자와 싸우고 있었다. 그래프를 반복해보며 그는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안 된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코드를 지우고 다시 썼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다. 새벽 2시, 창문 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서 있었다. 컵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어 흩어지는 빛을 느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숫자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그는 중얼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가 만든 새로운 알고리즘은 기존의 절차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누가 봐도 무모했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것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며칠 후 그는 그 모델을 몰래 테스트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동안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3분, 5분, 10분, 그리고 결과창이 떴다. 오차율 0.1% 감소. 작은 숫자였지만 그의 가슴은 요동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데이터를 저장했다. 그리고 USB를 손에 쥐며 눈을 감았다. 이건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다. 그날 오후 리차오는 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우린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감정은 실수를 낳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박태진은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감정이 없다면 인간도 아니다. 그의 시선은 단단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아직 숨기기로 했다. 완벽히 증명될 때까지. 밤이 깊어가자 그는 노트를 꺼내 손으로 직접 계산을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수식이 이어졌고
펜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그의 호흡이 일정해졌다. 나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단지 진실이 드러나길 바랄 뿐. 그의 손가락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뜨거웠다. 눈이 멈춘 새벽, 창가에 서서 그는 속삭였다. 숫자가 나를 대신 말하게 하자. 월요일 아침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박태진은 손에 든 보고서를 꼭 쥐고 있었다. 표지엔 아무 장식도 로고도 없었다. 단지 검은색 글씨로 내부 프로세스 최적화 제안서. 그는 그 제목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리차오는 익숙한 차분함으로 발표를 이끌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예측보다 낮습니다. 우리는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각 부서는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출하세요. 그때 박태진이 손을 들었다. 저는 이미 하나 준비했습니다. 리차오의 시선이 느리게 그에게 향했다. 준비했다고요? 네. 지난주부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리차오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들어보죠. 박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며 그래프가 나타났다. 수치들은 단순했고 설명은 짧았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이 모델은 절차를 42% 단축시키고 비용을 15% 절감합니다. 검증 결과 오차율은 기존보다 0.2% 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데이터팀의 몇몇이 서로를 바라봤다. 리차오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들었다. 증거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태진은 결과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숫자가 잔잔히 움직였다. 그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의 그의 모든 밤과 새벽이 녹아있는 기록이었다. 리차오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그래프를 따라 움직였다. 그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놀라움은 금세 사라졌지만 박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좋습니다. 임시 승인하죠.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 하나가 다가왔다. 박 팀장, 정말 대단했어요. 저런 수치 처음 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지 않았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적용될 때까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빛이 유리 위로 부서지며 번졌다. 이제 시작이다. 며칠 뒤 리차오는 임원진과의 회의에서 또다시 박태진의 이름을 언급했다. 데이터팀은 여전히 개선이 더딥니다. 변화의 속도가 느려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박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말이 아닌 숫자로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차오는 종종 복도에서 그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당신은 좋은 엔지니어지만 리더는 아닙니다.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짧은 냉기가 남았다. 그러나 박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리더십은 지시가 아니라 책임이다. 그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반복했다. 밤이 되면 그는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다. 키보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새 알고리즘은 이미 내부 테스트에서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식 발표를 위해서는 데이터 검증이 더 필요했다. 그는 그 과정을 혼자 감당했다. 리차오는 그가 늦게까지 남아있는 이유를 몰랐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회의 중에 리차오가 그의 보고서를 들어 올렸다. 이건 너무 길어요. 이런 분석은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말끝마다 비판이 묻어 있었다. 박태진은 조용히 말했다. 길어도 사실은 줄일 수 없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리차오의 입가에 미세한 경직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내려놨다. 그날 밤 박태진은 창밖으로 불빛이 꺼져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불이 켜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떠올렸다. 결국 진실은 숫자 안에 있다. 그 믿음 하나가 그를 버티게 했다. 며칠 뒤 그가 만든 새로운 프로세스가 비공식 테스트를 통과했다. 결과표를 본 순간 그는 눈을 감았다. 오차율 0.1%, 비용 절감 17%. 모니터에 반사된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평온했다. 아직 모를 거야.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그는 속삭였다. 리차오는 다음 날 팀 전체 메일을 보냈다. 이번 분기 목표 달성률 68%. 다음 주부터 전 부서 재조정. 그 문장 끝엔 늘 그렇듯 효율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박태진이 그 단어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박태진은 예상치 못한 호출을 받았다. 리 이사님께서 바로 보자고 하십니다. 비서의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손에 든 노트를 가볍게 쥐었다. 리차오의 사무실은 깔끔했다. 벽에는 상하이 본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 팀장.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당신이 올린 개선안 흥미롭더군요. 하지만 너무 이상적입니다. 박태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현실은 이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에 리차오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낭만적이에요. 하지만 경영은 낭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칼처럼 차가웠지만 박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리차오는 책상 위에 문서를 툭 치며 말했다. 이 안을 제가 본사에 보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실패하면 당신 책임입니다. 박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은 언제나 제 자리입니다. 그 순간 리차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가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서는 듯했다. 회의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마주 앉았다. 리차오가 말했다. 박 팀장, 난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줄 알았어요. 전 숫자로 말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온도를 바꿨다. 그날 밤 박태진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다. 곧 임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어 슬라이드 첫 장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진실은 조용히 드러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회사 전 직원이 참석하는 대회의가 열렸다. 리차오는 단상에 올랐고 그 뒤에는 박태진이 조용히 서 있었다. 프로젝터가 켜지자 숫자들이 화면 위에 떠올랐다. 리차오가 발표를 이어갔다. 이 모델은 아직 검증 단계에 있지만 그때 투자 담당 임원이 손을 들었다. 검증이라니요? 이건 이미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순간 리차오의 눈이 흔들렸다. 박태진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섰다. 화면 속 숫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회사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날 아침 박태진은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지난 몇 주 동안의 모든 분석 결과가 차례로 놓여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이번 분기 실적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보고서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은 말없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오차율 0.05% 감소, 비용 절감 22%. 그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숫자가 바로 리차오의 태도를 바꿀 열쇠가 될 것임을. 몇 분 뒤 리차오는 박태진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박 팀장, 이번 보고서도 늦었군요. 박태진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당겼습니다. 리차오는 코를 찡그리며 앉았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박태진은 조용히 화면을 켰다. 리차오는 그 화면을 보고도 잠시 말이 없었다. 이건 정말? 리차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네, 박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 수치가 말해줍니다. 그 순간 리차오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가 그동안 믿어왔던 자신만의 방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태진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팀이 이룬 결과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잠시 숨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리차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만이 없었다. 박태진은 가만히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리차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박태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는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임원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리차오는 단상에 올라 실적에 대한 보고를 시작했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다. 박태진은 앉아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결과는 이미 예고된 것이다. 그가 준비한 수치들은 모두 리차오가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차오가 말을 꺼냈다. 실적은 예정보다 낮았습니다. 저희 팀은 그의 말이 끊어지며 박태진이 조용히 일어섰다. 리차오 이사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박태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도 확고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박태진은 천천히 리차오에게 다가갔다. 이 결과는 바로 제가 이끈 팀 덕분입니다. 모든 수치는 이미 제시된 대로입니다. 그는 리차오의 어깨너머로 회의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다. 비용 절감 22%, 오차율 0.5% 감소. 수치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리차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치가 증명하는 건 우리가 일한 방식입니다. 당신이 말했던 효율성은 이제 우리 팀이 증명했습니다. 박태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차가운 진실이었다. 리차오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예상과는 다르게 자만이 아닌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박태진은 그를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리차오 이사님, 오늘은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박태진에게 다가왔다. 정말 대단하네요. 리차오 이사님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박태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결과를 바라보았다. 결과가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저 그 말을 전했을 뿐이다. 며칠 동안 회의실은 여전히 어색했다. 리차오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박태진을 대했다. 그러나 그 안에 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가 과거처럼 교묘하게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 자신이 싸울 이유를 잃은 것과 같았다. 박태진은 여전히 묵묵히 일에 집중했다. 그의 화면에는 수많은 그래프와 차트가 늘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떤 숫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실 이제는 숫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전쟁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하루는 리차오가 그에게 다가왔다. 박 팀장, 지난번 분석 자료는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끊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태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으면서도 단호했다. 리차오 이사님, 새로운 방향은 이미 제시됐습니다. 그 방향을 따를 수 있다면 그때부터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리차오는 잠시 침묵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회사는 다시 이전처럼 위기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박태진은 이어서 말했다. 리더십은 수치와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결국 숫자가 말해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리차오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회의가 끝나고 박태진은 사무실에서 나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흐릿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맑은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싸움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태진은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리차오와 마지막 대면을 맞이했다. 리차오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회의실에 들어섰다. 박 팀장, 이번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리차오가 입을 열었다. 그 말에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박태진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리차오 이사님, 이건 이미 우리가 시작한 일입니다. 당신은 단지 결과를 보기만 했습니다. 리차오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알았다. 더 이상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그가 기대했던 변명의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검증됐고 실적은 개선되었습니다. 박태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백한 것처럼 소율이 아닌 결과로 평가될 때입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리차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박태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박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번엔 숫자가 당신을 증명했습니다. 리차오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작게 말했다. 좋습니다, 박 팀장. 결과를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리차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진정한 인정이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박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복수나 복잡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결과를 원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그가 바랐던 대로 도달해 있었다. 그의 뒤로 리차오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 앉은 리차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만이 없었고 그가 이제 이해한 진실이 그를 무겁게 눌러놓고 있었다. 박태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모니터를 켰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목을 돌려 데이터를 넘기고 있었다. 이제 나의 결과가 이끌어낸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며칠 후 박태진은 본사에서 열린 대규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중심에는 그가 아니었다. 리차오는 여전히 단상에 서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예전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그에게 다가왔다. 박 팀장, 진짜 대단하셨습니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칭찬은 귀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 그냥 일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제 팀의 노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겐 의미가 달랐다. 그들은 그가 성공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 박태진은 단지 자신을 조용히 믿었을 뿐이었다. 그는 복잡한 과정이나 감정을 지나쳐 결국 결과로 말을 했다. 리차오가 다가왔다. 박 팀장,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 나니 당신의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리차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박태진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무언가 존경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박태진은 그저 고요하게 자리를 떠났다. 그가 무엇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리더십은 결과를 통해 보여지는 것이다. 리차오는 여전히 자신의 방어적 태도를 놓지 못했다.
그러나 박태진은 그가 쏟아내는 말들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이번 회의에서도 리차오는 여전히 차갑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박 팀장, 그간 개선안을 통해 이룬 성과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리차오는 말을 이으며 박태진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박태진은 무표정하게 그를 응시했다. 리차오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말했다. 이 회사에서 중요한 건 성과보다는 속도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박태진은 여전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리차오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고요한 태도 속에서 리차오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몇 시간 뒤 박태진은 사무실에서 나와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직원들 몇 명이 그를 따라갔다. 박 팀장, 오늘 정말 멋졌어요. 이제 사람들 눈에 제대로 띄었어요. 그 말에 박태진은 잠시 웃음을 지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의 마음속엔 밝은 빛이 퍼져 있었다. 그는 이미 알았다. 진정한 승리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가 이룬 것은 복수도 대중의 칭찬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원했던 목표를 성취한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승리를 마음속으로 축하했다. 이 싸움의 끝은 그의 승리였다. 아무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박태진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다시 회의실에 불려갔다. 리차오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박태진의 명성은 이미 퍼져 있었다. 그가 발표한 데이터가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게 되었다. 그러나 리차오는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인식을 버리지 못했다. 박 팀장, 이번에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리차오가 물었다.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박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봐주세요. 리차오는 박태진이 제시한 보고서를 한 손으로 넘기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빠르고 정확한 결과입니다. 박태진은 잠시 리차오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그가 말하는 속도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접근이 부족했다. 리차오 이사님, 속도보다는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리차오는 짧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건 동의합니다만 실적이 나쁘면 회사가 위기에 처하죠. 그럴 때 우리가 속도를 잃으면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박태진은 리차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을 멈추었다.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박태진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결국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빠르게만 일할 수 없습니다. 박태진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하게 들렸다. 회의실 안에서 그의 말은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했다. 그러나 리차오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박태진은 그 말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리를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떠오르고 있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이다. 결국 결과로 말할 것이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회사의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되었다. 리차오도 점차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박태진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그는 효율을 강조하며 그가 말한 방식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태진은 이제 더 이상 리차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리차오는 박태진을 다시 호출했다. 박 팀장, 이번엔 다시 한번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 실적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박태진은 그 말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로 증명된 것입니다. 리차오는 잠시 침묵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박태진은 그에게 더 이상 말을 이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리차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좋습니다, 박 팀장. 우리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죠. 리차오가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국 실적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박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 말에 리차오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박태진은 사무실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모든 것이 결국 결과로 귀결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리차오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진짜 승리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 박태진은 그날 아침 회사의 건물 앞에서 잠시 멈췄다. 비록 건물이 크고 거대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고요했다. 그가 시작했던 작은 변화가 점차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제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해왔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그는 그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결과가 만들어낸 진실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승리였다. 리차오와의 마지막 만남이 있었다. 그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하기 전 박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리차오는 더 이상 박태진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는 박태진이 그를 넘어서며 회사의 미래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 박 팀장, 오늘도 실적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차오가 말을 건넸다. 박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네, 리차오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확고했다. 그는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저 숫자와 결과로 말할 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리차오가 조용히 박태진에게 다가왔다.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자만이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박 팀장,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태진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비로소 그가 이룬 평화가 있었다.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리차오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의 말을 되새겼다. 그러나 박태진은 이미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그들이 싸워온 것은 그저 과정에 불과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숫자와 결과로 끝났다. 박태진은 조용히 사무실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결국 나의 싸움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며칠 뒤 박태진은 회사의 대표로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이룬 성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모든 준비를 마쳤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고 박태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를 향해 집중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쏠렸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 침착했다. 그저 자신이 이룬 결과를 발표할 뿐이었다. 오늘 우리는 회사의 실적을 개선한 중요한 변화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여러분의 믿음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번 변화가 단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모두의 협력에서 나온 것임을 그는 강조했다. 하지만 박태진은 그 뒤에 중요한 말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잠시 침묵을 지키며 마지막 말 한마디를 꺼냈다. 저는 단지 숫자가 말하는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결과가 증명해준 대로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난 뒤
기자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박태진이 만들어낸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저 결과를 말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박태진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목표로 했던 것들을 모두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사무실에서 했던 일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찾는 것이다. 며칠 후 박태진은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일상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다.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단순한 직장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실적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지만 더 이상 리차오와의 경쟁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한다. 리차오는 여전히 박태진에게 경계를 보내며 속도를 강조했지만 박태진은 그저 고요히 일했다. 이제 그의 성과가 회사 전반에 걸쳐 인식되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한 번은 리차오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박 팀장,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당신 방식을 인정해야겠네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박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결과가 말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숫자만 보면 됩니다. 리차오는 박태진의 침묵 속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결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존경을 표했다. 박태진은 여전히 말없이 결과를 보여주며 리차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진짜 승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회의가 끝난 후 박태진은 사무실을 떠나며 창 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진정한 승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이룬 것은 단순히 직장 내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목표를 완수한 것이었다. 그날 리차오가 다시 한번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박 팀장, 이제 당신의 방식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결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박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든 것은 숫자가 말해줍니다. 그 말은 리차오에게 진정으로 전해졌고 그는 박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태진은 고요히 자리에 앉아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가 만든 모든 변화가 이제 회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이번 성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리차오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침묵 속에서 나의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음을 침묵 속에서 이겨내는 것이다.